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 현대해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제138화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뭘 살펴볼 거냐면 2019년 12월 달에 경찰청에서 대검찰청으로 질의를 한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뭐냐면 2018년도에 질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2018년도에 3월 달 그리고 2018년 8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안전표지에 대해서, 안전표지가 뭐냐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요거를 안전표지를 위반해서, 지시를 위반해서 운행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안전표지가 요게 안전표지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대검찰청에서 요거는 안전표지에 해당된다, 요건 안전표지에 해당 안 된다 라는 답변을 내려준 게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제가 영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만들었던 자료인데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그 이후로 제가 영상 만들면서 설명 좀 많이 드렸죠. 이제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실선 구간에서 진로 변경하면 요거 신호 및 지시 위반, 지시 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실선 구간 진로 변경 9대1 이러던 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백두방 한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와 함께 실선과 복선의 복선 구간, 실선과 점선의 복선 구간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선에서 이건 좀 애매하다, 혹은 이거는 저렇게 처리돼야 되는 게 아니냐, 저건 또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의들이 있다 보니 경찰청에서 그런 내용을 취합해서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달라라고 대검찰청에 질의를 하고, 대검찰청 형사부에서 2019년 12월 달에 회신을 내려보낸 게 있어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안전표지 범위 검토 해가지고 내려보낸 게 있는데, 검토 배경 등등등등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만 살펴볼게요.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다만 한 가지 짚어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예전에 실선구간 진로 변경 얘기하면서 실선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506도의 실선의 규정에 대해서, 그리고 규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실선의 규격이 30에서 50m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실선, 우리 이거 터널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실선 쭉 있잖아요. 30에서 50m라고 했는데 이거 한 몇백 미터. 그건 어떻게 되냐? 자, 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실선이 긴 건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넘어오지 않을 거라는 기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규제, 이런 지시, 그런 부분의 안전표지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30에서 50m라고 돼 있는데 다니시다 보면 실선이 30m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실선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선은 뭐냐면 횡단보도 혹은 교차로 등 진로 변경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설치하는 게 실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실선 구간 진로 변경을 어디서 보통 보냐면, 터널이나 지하도 이런 데 말고 어디서 많이 보냐면,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 있고, 그리고 실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차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든 횡단보도가 없든 정지선 있고, 정지선과 쭉 이어진 거 요거는 실선이고, 그 뒤에 똥똥똥똥 있는 건 점선이다, 이렇게 보통은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있는 그 점선에 도로교통법상 규격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3에서 10m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에서 10m로 되어 있는데, 이 점선의 길이, 점선 하나 선 그거의 길이가 3에서 10m로 되어 있고, 실선은 30에서 50m로 되어 있는데 30m가 안 되는 실선들이 가끔 있어요. 요 점선이나 저 앞에 정지선과 연결되어 있는 그 선이나 길이가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진로 변경하면 그냥 진로 변경, 점선 구간 진로 변경 7대3, 저기서 진로 변경하면 오, 실선이네, 실선, 백두방.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얘기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일선에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라는 질의들이 올라오니까 질의를 했더니, 대검 쪽에서 법규와 그리고 판례와 이런 근거들을 분석해서 답변을 내리기를 뭐라 했냐? 규격 외, 규격에 미달하는 실선은 안전표지를 볼 수 없다.
그럼 뭐냐? 예를 들어서 실선 구간 정지선 앞에 실선 쭉 있는데 그게 자로 재보니까 한 18m 정도밖에 안 돼. 원래 30m 이상 돼야 되잖아요. 18m밖에 안 돼. 그 뒤에 점선은 보니까 뭐 한 5m 뭐 이렇게 되는데 요거 조금 더 길긴 한데 18m야. 그럼 이거 여기서 넘어간 거 이거 지시 위반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 근데 너 그렇게 사고 난데 우리 조사관님이 이거 지시 위반이라고 하시던데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보시고 방어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살펴볼 건 안전표시 재검토 검찰청에서 의뢰해서 2019년 12월달에 내려온 부분 보면요. 자, 실선 506도 요거는 안전표시 맞다. 실선 구간에서 진로 변경하는 거는 그거는 지시 위반으로 해서 형사처벌 해라 라고 내려온 거고요. 그 원래 그렇게 하던 거죠. 자, 그러니까 2018년 8월 지침 내려오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실선과 점선의 복선. 실선과 점선의 복선은 예를 들면 여기가 다리라고 칩시다. 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다리를 지나가려고 올라탔는데 이 밑에 옆에 또 여기가 강이고요. 예, 옆에 강변 도로가 있어. 예,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다리로 올라오는 합류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램프라고 하거든요. 램프에서 합류하는 이런 도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오는 여기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차로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4차로 진행하는 차는 여기서 들어오는 차하고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로 들어갈 때 주의해라. 근데 여기서 일로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실선과 점선의 복선 이렇게 돼 있는 구간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여기서 따로 별도로 하나 차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다리 건너가서 이쪽으로 빠져. 또 빠지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는데, 처음 여기 합류하는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일로 넘어가도 되는데 여기서는 일로 넘어가지 마라 해서 이쪽에 실선 여기 점선 해놨다가, 자 이제는 여기로 넘어가라. 너는 여기까지 오기 전에 미리미리 넘어가라. 이래서 여기서는 여기가 실선 여기가 점선.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한데 네. 점선 여기는 점선. 그러면 1위로 빠지려고 하는 차들은 여기서 와서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고 조금 여유 있게 가서 들어가라.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합류하는 차들은 와서 진행한 차들 주의해서 미리미리 들어가지, 쭉 가다가 여기서 막 가리니까 들어가지 마라. 그거죠. 그러면 여기는 실선과 점선의 복선이 요 구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어 있는 이런 데도 있어요. 이런 데도 있고, 그냥 실선 쭉 있고 점선 쭉 있는 그런 데도 있고요. 합류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 그런 데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1위로는 넘어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실선, 여기는 점선 이렇게 되는데 점선 쪽에서 넘어가도 되는데 실선 쪽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럼 이 실선 여기서 넘어오는 건 어떻게 되냐? 그거 지시 위반 아니냐? 지시 위반? 그게 507도 508도인데 그거 지시 위반 아니다. 그건 지시 위반 아니다. 그냥 단순한 실선과는 의미가 다른 거다 라고 해석을 한 거고요. 원래 그렇게 해석했었어요. 자, 한 번 더 확정적으로 내려준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지시 위반 아닌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안전표지가 아닌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제 회신이 내려온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규격 미달 실선은 지시표지 아니다. 안전표지 아니다. 그래서 안전표지 아니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요. 백색 실선이 규격과 다른 경우, 백색 실선이 30에서 50m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규정된 길이보다 짧거나 길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얘를 교통법상 안전표지로 볼 수 있냐 여부를 회신을 해달라라고 경찰청에서 질의를 했더니 대검찰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백색 실선이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주요 쟁점은 뭐냐? 주요 쟁점은 도로의 사정이나 설치 과정에서 뭐 오류나 등등의 사유로 기준과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많이 있는데,
일단 백색 실선이 규정보다 긴 경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긴 경우는 뭐 상관없다. 그거는 그냥 지시 위반을 보면 된다. 되는데 안전표지를 봐야 된다. 그런데 짧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기 지금 506이라고 적어놓은 건 뭐냐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506도, 그게 실선을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에 설치한다, 의미가 뭐다라는 걸 표시해 놓은 그 별표예요. 별표 506도. 503도가 이제 점선이에요. 점선은 어느 길이로 해야 된다. 근데 점선의 길이를 얼마로 돼 있냐? 3에서 10m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근데 503번 예를 들어서 30m보다 실선이 많이 짧다. 그래 버리면 이 503에서 규정한 점선과 이 실선의 구분이 문제가 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질의를 올린 거예요. 올렸고, 노면 표시와 관련된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왜 이걸 질의를 했을까요? 왜 질의를 했냐면, 이 실선 혹은 점선의 규격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법에는 점선은 3에서 10m로 해라. 예외적으로 뭐 예를 들어 이거를 조금 작게 하거나 조금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점선은 무조건 3에서 10m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3에서 10m가 안 되거나 더 긴 그런 점선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거는 어쨌든 점선으로 보면 되는데, 실선을 30에서 50m라고 해놨는데 그것도 더 긴 거야. 사실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30m가 안 되는 실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 노면 표시의 크기와 관련한 규정을 보면 안전표지는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규제 표시, 주의 표지, 규제 표지, 지시 표지, 그리고 보조 표지, 그리고 노면 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건 다 표지인데 이거 노면은 표시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4개 주의, 규제, 지시, 보조, 요 표지들은 도로의 종별에 따라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제 크기를 좀 확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규제 표지와 지시 표지는 0.5에서 0.8배로 줄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노면 표시에 대해서는 문자에 대해서는 뭐 차로 폭이나 뭐 이런 등등에 따라서 기본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기본 규격보다 0.5배, 좀 반 정도 작게 하거나 혹은 2배로 크게 하거나 할 수 있다. 문자에 대해서는. 그런데 선의 길이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의 길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실선을 규정보다 작게 만들어 놨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질의였던 거죠. 자, 거기에 이건 형사처벌해야 된다라는 근거는 뭐냐면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선을 딱 켜놨는데 실선을 넘어갔어? 너 이거 안전표지를 넘어간 거야. 넘어가지 말라는 안전표지를 위반했으니까 너 형사처벌돼야 돼 라고 지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형사처벌할 근거가 되느냐? 요거 실선인데, 그런 데도 있죠. 실선인데 한 5m밖에 안 돼. 근데 이거 5m 여기서 넘어가면 지시 위반이고, 그 전에 똑같은 5m 길이에 점선에서 넘어가면 꼭 바로 한 칸 전에 넘어가면 이거는 그냥 뭐고, 이거 좀 애매하지 않냐? 똑같은 길인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에 있어서 죄행법정주의에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실선이 현저히 짧아지면 점선하고 실선하고 이게 큰 의미, 정지선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저거 실선인가 이러는 거지, 길이에서는 뭐 똑같다 혹은 뭐 비슷하다 이래 버리면 운전자의 신뢰를 위반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 실선은 주의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신뢰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색 실선의 길이가 30m, 결론 백색 실선의 길이가 30m 미만인 경우 교통법상 안전표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라고 대검찰청에서는 회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규격 미달 실선은 안전표지가 아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놓으면 이거 보신 분들은 나중에 현장에서 사고 처리하거나 할 때 막 그 이제 길이 재고 있대. 이제 실선이라 크는데 한번 재보자, 30m 안 된다 이가 이러면서 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29m 이 정도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선인데
정지선에서 뭐 한 5m 진짜 한 10m, 한 15m 한 20m 밑에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좀 애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어쨌든 대검찰청의 회신은 30m 미만은 아니다 라고 회신을 내렸어요. 근데 딱 요거대로 갈 거냐?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진행 방향 표시, 요것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예전에 진행 방향 표시는 이거예요. 이거 지워도 되죠? 자, 교차로가 있는데 여기가 3차로예요. 여기도 3차로예요. 그런데 여기는 좌회전 표시가 딱 돼 있고요. 직진 표시가 돼 있고 여기는 우회전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차들이 직진하려면 여기 다 서야 돼? 여기는 4색 신호등이에요. 빨간색, 녹색, 황색, 화살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맞나? 순서 맞나?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좌회전 신호 받으면 여기서 좌회전해야 되죠, 그죠? 직진 신호 받으면 여기서 직진해야 되고 우회전 여기서 직진하면 안 되고 그걸 지리한 거예요. 자, 537번 진행 방향 표시는 537번 진행 방향 표시는 이거예요. 이거 좌회전, 네. 좌회전 혹은 직진 혹은 우회전. 요 진행 방향 표시를 위반해서 여기서 직진하면 이거 지시위반을 처벌할 수 있냐 없냐? 답, 처벌할 수 없다. 얘는 안전표시 아니다. 안전표지 아니다. 그럼 여기서 직진하면 이거 우회전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회전 전용차로라고 우리들 보통 표현하잖아요.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했는데 이거 안전표지 위반 아니야? 안전표지 아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다 치고 얘가 제일 문제예요. 뭐예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해요. 여기서 좌회전 하려고 꺾는 차하고 이렇게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신호는 직좌 신호였다. 둘 다 신호는 위반은 아니야. 직좌 신호예요. 그러면 자, 신호 위반 아니에요. 노면의 지시 표시 둘 다 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어긴 건 맞아. 근데 그걸 형사처벌할 수 있냐? 형사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좌회전은 중앙선 가까이에서 좌회전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얘가 가해자예요. 직진은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부터 어떻게 가라, 뭐 중앙으로 가라 이런 표시가 이런 내용이 없어요 법에. 직진은 어디서 직진해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직진은 그냥 직진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얘는 좌회전을 하려고 했으니까 또 그나마 좀 그런데 이쪽에서 정말 할 말이 많은 경우는 언제냐면 직진 신호일 때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진로 변경을 이렇게 하고 있던 중인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1차로에서 전방 1차로로 가야지. 여기는 총 3차로 중 요거는 좌회전 차로고 직진 요걸 이렇게 합시다. 직진은 2, 3차로에서 하니까 요 직진 1차로. 직진 1차로에서 전방에 1차로로 향해서 가는 건데 너는 좌회전 차로에서 1로 들어왔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해석은 직진 가능하기 때문에 진로 변경한 얘가 가해자입니다. 아시겠죠? 해석은 좀 애매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근데 도로의 형태가 모두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아, 교차로가.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과 도로의 선형, 도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시야, 상태와 등등등의 내용을 종합해서 고려해야지 무조건 이래 되면 얘가 가해자고 저렇게 되면 제가 가해자고 무조건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원칙적으로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다 해서 얘가 가해자가 되지는 않는다. 진로를 변경해서 어쨌든 진행을 방해한 차량이 가해자가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얘는 형사처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그렇고요. 자동차 보험에서의 할인 특약을 살펴볼게요. 자동차 보험의 할인 특약은 종류가 총 현대해상 기준 8가지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할인이 가장 흔하죠. 블랙박스 할인 현대해상 기준으로는 3% 할인을 줍니다. 마일리지
많이 안 타면 현대산 기준으로는 15,000km 이하로 타시면 보험료 6% 환급해드리는 기준으로 돼 있어요. 우리 자동차 보험 수당이 7.5%예요. 설계사 6.5%. 근데 6%를 돌려준대. 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 꼭 챙겨서 보세요. 얘랑 하면 9%잖아. 우리 수당보다 더 많아. 네. 자, 그리고 커넥티드 카는 뭐냐면 자동차에 긴급 사고 통보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거를 또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 긴급 장치는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의 위급 상황을 바로 그 자동차 회사의 본사로 안내를 해서 이 사람의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또 할인을 해줘요. 그리고 커넥티드카 UBI는 뭐냐면 커넥티드카에 설치되어 있는데 점수를 보니까 안전운전을 잘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이것도 할인해줘요. 근데 이거 점수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자, 그리고 자녀 할인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시면 보험료 할인해드려요. 태아도 할인해줘요. 그러니까 요거 확인해서 되시면 좋고요. 고령자 안전교육과 나눔특약은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교통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고 그리고 점수 결과지의 기록 점수가 42점 이상일 때 요거를 할인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눔특약은 65세 이상이고 생활보호 대상자인 경우에 1600cc 이하의 차량을 한 대만 소유하고 있을 때 혹은 1600cc 이하의 승용차나 혹은 1톤 화물차 이하 1톤 이하 화물차 한 대만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나눔특약. 그러니까 나눔특약이나 고령자 요거 안전교육은 거의 좀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블랙박스나 마일리지는 거의 많이 해당되시고 그리고 커넥티드카 요즘 신차들은 보통 많이 달려 나오고요. 자녀 할인 같은 경우에 자녀 있으신 분들. 그런데 나 자녀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차 명의가 할아버지 명의로 돼 있어요.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데 내가 타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 보험도 내가 넣었어. 계약자를 내려하고. 근데 피보험자는 일단 아버지로 돼 있죠. 그러면 누구 기준에? 아버지 기준으로. 피보험자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애가 만 5살인데 그래도 요거는 안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살펴본 걸 제가 이전에 강의하면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검찰청에서 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도 확인해서 회신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를 우리 교통사고 조사 학회 밴드에 전주에 또 이사님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전표지다 아니다. 그게 뭐 중요해? 안전운전 하시고 야 너 안전표지인데 너 지금 넘어와 너 중과실이야 너 한번 박아볼까? 이러면 안 된다고. 사고 안 나고 방어운전 하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설이에요. 설 잘 세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경자년 시작됩니다. 그죠? 다음 주부터. 네. 하여튼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